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10월 2일이고 월요일입니다. 새로운 한 달, 이제 오늘이 월요일이니까 새로운 한 달, 한 주가 시작되었고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너무 덥지도 않고 너무 춥지도 않고 그냥 막 뛰쳐나가고 싶은데 날씨도 좋고 창으로 햇빛도 따뜻하게 들어오고요. 그리고 오늘 좋은 책도 읽으면서 많이 깨닫고 또 다이돌핀 뿜뿜하고요. 이렇게 독서노트를 만들려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들 오늘 다 평온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읽은 책 하루 한 줄 심리서 요즘에 좀 열심히 읽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하루 한 줄 심리 수업 독서노트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두려움이라는 그 심리학적인 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분노라는 거는 뭔가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뭔가 두려움, 불안감 이런 것들은 되게 애매모호하지 않나요? 나는 걱정이 없는데 갑자기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감을 느끼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 뇌의 자동적인 반응인 것 같습니다.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자동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진대요. 그냥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익숙하고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들, 그런 것들 있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두려움이라는 게 불안감인지도 모르겠지만 제 감정을 정말 분석을 해보고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직도 너무나 모르는 부분이 많은데, 특히나 두려움이라는 건 그럴 때인 것 같아요. 막 하루에 내가 루틴이 있고 할 일이 막 있어서 빨리빨리 하고, 그리고 루틴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즐거움을 느끼고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 좀 두려움이 들어올 시간이 없거든요. 근데 밤에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특히나 그날은 좀 운동량이 부족했는지 아니면 에너지가 남아 있었는지 기절하듯이 잠을 못 자는 경우가 있다면, 그냥 나는 아무 문제 없이 유튜브 보면서 저녁 시간을 잘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두려움이라는 그 감정이 오더라고요. 그냥 그 이유가 없어요. 그냥 막연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 뭔가 두려움, 기분이 조금 이상해. 기분이 안정적이지 않고 좀 이상한 감정의 요동을 조금 타면서, 그러다가 이게 뭐지, 이게 무슨 감정인지 싫다, 평온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감정이 두려움의 그 원인을 찾아가는 거죠. 미래를 갑자기 또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쓸데없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원인을 찾아가죠. 원인이 없는데.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저 자신을 연구를 해본 결과로는 원인이 없어도 그 두려운 감정이 들면 꼭 원인을 찾아가요. 직접적으로 지금 내가 어떠한 두려움이 있다면, 만약에 예를 들자면 시험에 대한 두려움, 자신이 없다, 어떡하지 이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면은 내가 현재 충족되는 충분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그 돈을 벌어야 된다, 이러면 이 두려움에 대한 원인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 원인이 있든 원인이 없든 인간은 누군가 타인이 나를 괴롭히지 않으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또 괴롭히는 것 같아요. 어떻게든 그렇게 괴롭히려고 노력한다? 노력하는 건 아니겠죠. 싫으니까요. 근데 이게 그냥 몸이 자동적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많이 느끼니까. 그래서 어쨌든 내가 만약에 그 두려움의 원인이 없어요. 지금 만약에 걱정거리가 없는 거죠. 그러면 쓸데없이 미래에 어떠한 상상을 하면서 나쁜 좀 예측을 하면서 이렇게 막 이미지화하면서 시나리오를 돌려보면서 두려움을 느끼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가요? 네. 그래서 참 그것이 쓸데없는 생각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 밤에
특히나 감성적이 되었을 때, 특히나 내가 좀 운동량이 부족했거나 에너지가 조금 남아서 기절하듯이 잠을 자지 못하는 그 텀이 있을 때 나도 모르게 그 두려움이 저를 엄습해오는 거죠. 근데 방법은 그것밖에 없어요. 그걸 떨쳐내야 되는데 결국은 이 두려움이라는 것도 그렇게 밤 시간을 잘 내가 평온하게 잘 다루려면 낮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뭔가 낮 시간 동안에 저는 항상 책을 읽거든요. 이제 루틴으로 정해져 있으니까 책도 읽고 그리고 뭐 독서노트도 작성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내가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 거 저와의 대화죠. 이런 과정이 있으면 뭔가 좀 자신감으로 그리고 충만하면서 좀 걱정이 없어지고 용기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다 헤쳐나갈 수 있지. 이런 좀 용기 같은 거 이게 좀 호르몬의 작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왜냐면 호르몬이 저는 이제 호르몬 저를 워낙에 이렇게 좀 느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호르몬이 분비되는 걸 좀 느끼거든요.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책을 읽을 때 막 다이도핀 그 깨달음의 경지에 달했을 때 엄청난 그 행복감 한이를 느끼는데 그게 다이도핀이라고 해요. 그게 엔돌핀의 몇 배는 강하다고 하던데 그런 좀 낮 동안에 다이도핀도 분비하고 이러면 좀 용기가 생기고 모든 일도 잘 헤쳐나갈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들고 자신감도 생기고 마음도 평온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또 운동을 하면서 저는 운동을 또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도파민 스파이크라고 하죠. 도파민이 한꺼번에 팍 분출되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걸 또 느껴요. 그때는 이제 뭐 도파민이고 또 남성 호르몬 저는 또 근육 운동을 웨이트를 하니까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팍 분비되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거의 환희에 가까운 느낌이 들어요. 막 이렇게 숨이 엄청나게 가쁘면서 막 숨이 가쁘면서 너무 좋은데? 난 너무 좋은데 어떡하지?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느낄 수 있는 건 아닌데 내가 신체적으로 좀 호르몬을 잘 분비하는 예민하고 자극적인 몸이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제가 좀 오랫동안 전문적으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이도핀이 딱 분비할 때는 딱 분비되고 나서 그것이 이제 안정을 찾아가는 그 텀이 있잖아요. 운동하는 그 중간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와, 나는 진짜 지금 신체적으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신체적으로는 아무나하고도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근육 운동을 하다 보니까 남성 호르몬 테스토스테론이 그 순간 쭉 올라가면서 그런 용기가 생기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많이 해봤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얘기를 하냐면 이런 내 감정 자체 그리고 내 하루의 루틴 자체를 내가 이런 것들로 내가 하고 싶은 걸로 덮지 않고 가만히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움이 저를 통제를 한다라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시간, 내가 해야 할 일, 그리고 내 감정을 얼마나 내 자유의지로 잘 통제하느냐? 이것이 또 인생의 성공, 아니면 인생의 행복, 인생의 평온, 자기 사랑, 아니면 뭐 자기애, 자신감, 자존감 모두가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또 두려움에 대해서 제가 지금까지 느껴온 많은 것을 또 얘기를 하게 됐네요. 제가 조금 전에 흥분해서 혹시 얘기를 하지 않았나요? 뭐 책 얘기하고 운동 얘기를 하면 약간 저는 좀 다른 자아가 나오는 느낌? 네, 그래서 좀 흥분해서 얘기한 것 같은데 다시 좀 차분하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은 일 그 자체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가 가지는 믿음, 그것만이 두려움의 전체다. 에픽테토스. 그러니까 저는 좀 믿음이라기보다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떠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게 예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우리가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겠죠. 아니면은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뭐 어떤 갑자기 생각하지 않게 좀 만약에 우리가 기대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상하는 나쁜 일이라도 예상권 안에 있는 일들이 일어나면 크게 불안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어. 생각지도 않았는데 어떤 사람과 갈등에
문제를 접했어요.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불안함에 딱 휩싸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그렇게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그 내가 예상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일에 대한 믿음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걸 반응 혹은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은 그 일에 대해서 내가 순간적으로 반응을 하는 게 순간적인 거거든요. 이건 순간적인 감정이라서 우리 무의식적인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처음에 딱 드는 생각은 왜 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어떡하지? 나 어떡하지? 뭐 이렇게 되겠죠? 아니면은 아니 왜 저 사람 저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 너무 기분이 나쁜데?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렇게 화가 나잖아요. 이미 이제 목소리가 지금 경향이 되어 있죠? 그러면 그게 이제 첫 번째 반응인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느냐. 저는 제가 얻은 방법은, 내가 여기에서 너무나 많이 얘기를 했는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는 것 같아. 아이린 잘하고 있어. 또 저를 한번 다독여주고.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반응이고 그 일에 대한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만약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데, 뭐 예를 들자면 제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제가 1시간 30분 운전을 해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러 갔어요. 2주 전이거든요. 근래에 일어난 일이라서 한번 예시를 들어서 얘기를 해볼게요. 딱 1시간 30분을 운전을 해서 필라테스 수업을 하러 갔는데, 수업 바로 직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캔슬하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왕복 3시간을 제가 시간을 낭비한 거잖아요. 수업도 받지 못하고 너무 화가 나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그 카톡을 봤을 때는 제가 뭐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아니 선생님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일을 하지? 이런 딱 생각이 든단 말이죠. 그렇게 딱 했는데, 제가 요즘에 훈련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힘들어요. 되게 쉬울 것 같죠? 그 순간에 한번 해보세요. 왜냐면 내가 왜 이게 힘드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냐면, 제가 너무 힘들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론적으로 엄청 쉬워요. 그래, 나는 어떠한 순간에서도 무슨 일이 생겨도 나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잘하고 있어 아이린. 이렇게 할 거야 라고 마음을 먹지만, 그 상황에 직접 가면은 안 되는 경우도 많고, 그렇게 하기가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좀 화가 났어요. 화가 났는데 그 선생님한테 일단은 그렇게 해서 1시간 30분을 운전해서 도착을 했다. 여기에는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고 답변을 그냥 정말 짧게 딱 2줄만 보내고 블락을 시켰어요. 선생님을. 왜냐면 선생님이 어떤 이렇게 이유를 대실 거잖아요. 그 이유를 대는 것조차도 내가 또 그 이유를 들으면 또 화가 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감정을 여기서 끊어버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블락을 하고 계속 차 안에서 저를 다스렸어요. 아휴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이린. 그래 잘하고 있어. 그래도 너가 이렇게 너 마음을 잘 다스리네. 그치? 와 예전에는 안 됐는데 진짜 성장이 됐나 보다. 그래도 조금 좀 더 성숙한 한 성인이 됐나 보다. 어른이 됐나 보다. 이렇게 하면서 저와 이제 대화를 하는 거죠. 차 안에서.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때 막 화가 올라와 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계속 이제 합리화를 하는 거죠 저한테. 그러면서 그래도 운전하고 오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동안 듣지 못했던, 좀 듣고 싶었던 유익한 강의도 많이 듣고, 그래도 유익한 시간이었어. 시간을 버린 건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주섬주섬 헬스 가방은 항상 차에 있으니까 헬스 가방이랑 챙겨서, 그 주위에 헬스장이 또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헬스장을 가서 운동을 또 하고 나면 풀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좀 마음을 다스리고 집에 와서 이제 블락했던 것도 풀고 화가 안 나더라고요. 진짜 화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냥 괜찮아 그럴 수 있어 라고 해석하는 것과, 아니면 그렇게 반응하는 것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내가 계속 그걸 1시간 30분 운전해서 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선생님은 저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것과 수업에 대한 대처 왜 저렇게밖에 안 되는 거지? 그걸 계속 물고 늘어지면 아무것도 해결이 되는 게 없어요. 내 감정은 점점 더 그 분노를 휩싸이게 되고, 그렇다고 해서 그 시간을 돌릴 수 없고, 물론 중요한 건 이게 진짜 이론이잖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사실. 내가 이렇게 화를 내고 계속 생각을 해봐야 내 에너지와 시간 낭비라는 거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거를 조절하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보면 이 습관이잖아요. 이것도 하나의 습관인 것 같아요. 처음에 놀라는 그 첫 번째 반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캔슬된 거야? 라는 이 반응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예상도 못했던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순간에 딱 놀라고 그냥 정말 그 느낌이 아닌데 화가 났는데도 일단은 한마디 뱉어보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생이란 그런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이린 잘하고 있어. 항상 아이린 잘하고 있어. 이 얘기 좀 해주고. 일단 그 말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좀 뱉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신기하게 마음이 좀 편안해져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 괜찮아 그럴 수 있어를 진짜 한 3,000번 정도 계속 얘기했던 것 같아요. 연습했던 것 같아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입에 붙이려고, 내 뇌에 붙이려고, 그 약간 좀 이렇게 내 몸에 자동화 되려고, 습관을 만들려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지금 2줄 하는데 이렇게 또 말이 길어졌죠? 제가 혹시 또 본질을 피해가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두려움, 내가 가지는 거라고는 하기보다 그냥 순간순간 드는 두려움이나 불안이라는 그 감정을 어떻게 좀 잘 다스리는지 제가 한번 저의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분을 보면은요, 갑자기 이렇게 말이 버버버하는 게 약간 배가 고픈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당이 떨어지는 이 느낌? 그렇죠. 배가 고플 만도 하죠. 일어나서 지금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근데 계속 지금 독서하고 독서노트 하고 있으니까요. 또 이 말하는 게 정말 사실은 뇌의 그 에너지원은 포도당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이 떨어지니까 이 좀 뇌가 효율성을 잃는 느낌? 기능을 조금 상실하는 느낌? 어쨌든 제가 지금 좀 순간적으로 이렇게 또 흥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순간적인 조금 에너지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서 한번 제 느낌을 또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다음 부분을 읽어보면 같은 일을 겪어도 어떤 이는 좌절에 빠지고 다른 누군가는 희망을 발견합니다. 이렇게 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현실에서 벌어지는 그 사건 자체는 어떤 감정도 없다. 그래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은 사실은 어떤 것이 좋다, 나쁘다라는 것은 없는 거죠. 단지 내가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것이 좋은 일이다, 이것이 나쁜 일이다 라고 정의하는 것에 따라 달라지고 그것은 나의 선택이다. 근데 선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냥 습관을 들이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기계적인 습관. 어떤 일이 딱 벌어졌어. 그러면 내가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내 몸과 내 뇌가 자동적으로 반응해서 그래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생은 그럴 수 있는 거야.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지. 아이린 잘하고 있어. 그냥 나도 모르게 이렇게 툭 나오는 말이 있잖아요. 이렇게 습관을 들이는 거 이것이 정말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평가나 믿음이 감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사건에 대한 그 믿음은 자신의 선택입니다. 그쵸? 제가 어떻게 그 사건을 해석하느냐는 저의 선택이죠. 왜냐면은 이거 내 생각이니까요. 벌어지는 일에 대한 믿음을 두려움이 아닌 긍정으로 대체해보자. 네, 이게 정말 모두가 다 아는 거죠, 사실은. 내가 그거 할 필요 없어. 그거 할 필요 없어. 이거는 시간 낭비야. 내가 이렇게 화를 내도 그걸 아무리 고민을 해도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어라는 걸 우리 모두는 잘 알고 있죠. 그렇지만 그 생각을 끊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 그래서
한 번 이 한 줄을 읽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약간 저가 겪은 건데, 제가 이 한 줄을 읽잖아요. 맞아, 이거는 긍정으로 대체를 해야 돼. 그러면은 저는 긍정으로 대체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실제적으로 어떤 상황이나 사건이나 어떤 사람의 제가 감정이 이제 분노, 두려움, 불안, 이런 감정에 딱 덮여졌을 때 긍정으로 대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이걸 못하지? 나는 이거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데 왜 긍정으로 대체가 안 되지?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내가 내 스스로를 오랜 시간, 장기간에 걸쳐서 프로젝트로 만들어서 계속 훈련을 해야 되는 거더라고요. 처음에는 한 3시간 후에 제가 긍정적으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는 뭐 한 달이 지나면 2시간 후에 긍정적으로 대체가 되고, 그 다음에 뭐 한 3달이 지나면 이제 뭐 1시간 후에, 뭐 6달 정도가 지나면 이제 한 3초 후에 긍정적으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거, 괜찮아, 그럴 수 있지, 이 말이 나오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렇게 하나의 습관을 바꾸는 것조차도 한순간에 내가 이걸 읽었다고 해서 내가 내 감정과 내 행동을 통제할 수 있다? 이게 엄청난 오만이더라고요. 저는 그거를 경험해 봤습니다.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만큼 훈련을 해야 되나? 하나의 습관은 완전히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어릴 때 가지고 있었던 내 생각의 해로, 내 해석의 해로, 내 세포에 새겨진 그 몸의 반응들, 이런 것들은 뭐 평생 계속 수련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한순간 또 그 수련을 멈추면 예전의 과거의 나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장기적인 계획으로 나를 수련한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라도 혹시나 이 영상을 듣고 나는 긍정으로 대체 보려고 했는데 너무 안 돼. 그리고 잘 되다가 또 어느 날 안 돼.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막 나는 무조건 이걸 이겨내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순간순간 좀 더 내가 마음이 편할 수 있게, 그 상황을 잘 극복할 수 있게 나 자신을 스스로 잘 보살피고 아껴주면서 이걸 싸워서 이겨야 된다, 나는 긍정으로 대체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무 소중하잖아요. 나라는 나 자신이 이 세상이 없으면 세상은 끝난 거예요. 내가 없는데 내 인생이 끝났는데 뭐 어떤 의미가 있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 좀 불안과 두려움, 어쩌면 좀 상처받은 나를 조금 더 따스하게 보살펴주고 그리고 다스려주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걸 진짜 수련을 해보면 쉽지 않지만 수련할 가치는 있다. 힘도 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런 것들이 저는 또 삶의 하나의 목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제 삶의 하나의 목적이, 제가 배철현님의 책을 너무 좋아해서 다 읽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그 표현이 그거였어요. 뭐 예전에도 다른 영상에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흠모하는 나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 분노했다고 해서, 두려움에 가득 찼다고 해서 사실 화를 내고 광기를 부리고 그걸 표출하고 나면 후회가 되고 스스로 부끄럽잖아요. 사실은 누구나 좀 차분하게 대응하고 싶을 거잖아요. 그것이 또 성숙한 인간이고 성숙한 인격을 가진 어른이고요. 지금 이 얘기를 끝내야 되는데, 왜냐면 배가 너무 고프거든요. 뭐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얘기를 끝낼 수가 없네요. 제가 이 말하기 실력이 아직 부족해서 그래요. 왜냐면은 고수는 딱 전달할 내용만 간결하게 할 수 있는데, 뭐 하수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하수는 그냥 할 말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중수가 되면은 말이 장황해지는 이 느낌, 이런 단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매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계속 이렇게 훈련하다 보면 고수가 되는 날이 오겠죠. 네, 그래서 다음 부분 또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서 삶이 훨씬 더 여유로워질 것이다. 맞아요. 현실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대한 그 반응은 선택입니다.
두려움을 선택하지 않는 한 두려워할 일은 없습니다. 참 아름다운 말이죠. 근데 현실에는 이걸 실천하기가 너무나 어렵다. 아는 것은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모르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아는데 내가 이걸 현실에 내 행동으로 실천으로 옮기지 못하는 거는 그건 배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 어려운 건 알지만 나의 좀 평온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좀 이렇게 수련을 하는 건 좋은 것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도 얘기를 하자면 이거 저는 이렇게 도움이 됐어요. 다른 분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이 좀 들었을 때 편안한 말이 있을 거예요. 그걸 습관화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사건이 나에게 생겨도 그것들은 예상하지 못하는 사건들이나 일들 아니면 그 사람들과의 대면이겠죠. 그때마다 처음엔 놀랄 수 있어요. 그 처음에 놀라는 거, 처음에 좀 순간적으로 분노가 팍 올라오거나 두려움이 생기는 거, 그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처음에 내 몸에서 느껴지는 그 반응조차는. 근데 처음에 반응을 하고 한 3초 안에, 저는 3초 안에 됐죠. 정말 오랫동안 훈련을 했으니까. 정말 오랫동안 매일매일 훈련을 했으니까요. 그래서 3초 안에 아니면 2초 안에 바로 그렇게 느끼지 않더라도 일단은 내뱉어 보는 거죠.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인생이란 또 그런 거지.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어, 아이린. 잘하고 있어, 아이린.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정말 말도 안 되고 믿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조금은 편안해집니다. 네, 저는 그런 경험을 했고요. 그래서 이 영상을 들으시는 누군가 어느 분이든 어떤 이런 인생을 살면서 예상치 않은 상황, 사건, 사람들 때문에 두렵거나 분노하거나 불안감, 초조함 이런 걸 느끼는 상황이 된다면 이런 방식으로 한번 잘 나 자신을 다스려보는 것이 어떨지 한번 또 제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배가 고파요. 배가 고파서 좀 먹고 제 생각에는 달달한 게 좀 먹고 싶지만 달달한 걸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내가 또 이제는 식단을 너무 까다롭게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나는 달달한 걸 먹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 충분히 운동하고 충분히 또 오늘 뇌를 썼기 때문에 뇌에 에너지를 줘야 된다. 내가 그렇게 생각해서 좀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좀 할 일 하면서 또 아마 독서노트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조금 있다가 이제 운동을 하러 갈 생각을 하니까 지금 엄청나게 설레입니다. 네, 진짜 데이트를 하는 것처럼 너무나 설레요. 왜냐면 지난 3일 동안 제가 운동을 쉬었거든요. 이거는 저에게 거의 4년 동안 거의 몇 번 안 될 거예요. 한 두세 번밖에 안 될 거예요. 이렇게 쉰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근데 3일 동안 쉬고 나니까 몸도 더 좋고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았습니다. 제가 운동을 좀 심하게 했던 거 그랬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참 말을 끊기가 힘드네요. 네, 어쨌든 그러면은 여러분들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진짜 이렇게 지금 혹시나 바쁘거나 아니면 조금 힘든 상황일지라도 밖에 지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빛을 좀 한번 바라보고 평온한 마음 가질 수 있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